일본이 올려놓은 장기금리 수준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서 변동성이 더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금리를 주시하는 분들이 촉각을 기울이는 다양한 이벤트가 공교롭게 걸쳐있는 날이죠. 일본은행이 투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곧 나오고요. 31일이죠. 일본과 한국은 시간이 같으니까요. 미국 재무부가 또 국채를 얼마나 찍어낼 것인가, 이 대략적인 수치가 방금 나왔고 만기별로 어떻게 찍을 것인가가 현지 시간 1일 나옵니다. 같은 날에 FOMC가 열리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또 발언을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봐도 메가톤급 이벤트인데 이게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방금 열린 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발단은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이 YCG 상한선을 1% 위로 상향 조정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을 0.5에서 1로 한번 올린 바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1%까지 가면서 1% 선이 뚫릴 상황에 처하자 결국 이 변동폭을 더 열어버리겠다는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월가는 일본이 내년 상반기 제로금리를 종료할 거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일본 매체에서 YCC를 건드린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미국채 금리가 뛰어 올랐습니다. 이건 약간의 추측 및 조건 반사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YCC 상한선이 0.25에서 0.5 또 0.5에서 1로 올랐을 때 발작처럼 미국 금리가 뛰어 올랐습니다. 시장이 그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일본 금리가 정상화되면 일본에서 외국으로 나간 캐리 자금이 다시 역캐리로 돌아올 거란 그런 논리가 있고 실제 그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추산은 못하지만 여튼 시장은 이로 인한 미국채 금리 상단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엔화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엔화는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또 장기채 금리 상승 분위기로 가던 와중에 오후 3시였죠. 한국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예정됐던 자료를 내놓습니다. 올해 4분기 채권 얼마 찍느냐, 내년 1분기 얼마 찍느냐 이걸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는 1조 10억 달러 발행을 했는데 이게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즉 4분기에는 7,760억 달러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예상은 8,116억 달러로 다시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게 국채를 여튼 2분기보다 3분기, 내년 1분기 더 적게 찍으니까 금리 하락에 좋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 4분기보다 내년 1분기에 많이 찍으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시장도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일 대비 상승 국면이었던 30년물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시장이 국채 발행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국채 공급에 따른 금리 상승은 덜 걱정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본 YCC 조정에 따른 시장 공포를 이겨버린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모사도 아니고 내년 1분기에 여튼 올해 4분기보다 늘어난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늘어나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내년 1분기에 또 늘어나면 2분기엔 또 늘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같은 자료를 전혀 다르게 뒤집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국채금리는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날 장기물 그래프를 보시면은 치열했던 시장의 혼란을 고스란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굉장히 마지노란 선에서 움직였다. 투기적인 세력까지 다 채권에서 외줄 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탓에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후드려 패지 않아도 시장이 패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미라우스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신 얘기지만 티미라우스 기사인 만큼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정리해봅니다. 높은 금리가 연준의 역사적 금리 인상을 끝낼 수 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내년 성장률이 금리를 3번 올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 성장률이 0.6%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 그러므로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이렇게 장기금리가 올랐나? 여기에 대해서는 월가월보 시청자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익숙한 내용이실 텐데요. 첫 번째, 경제활동이 탄력적으로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이 연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경제가 너무 좋고 탄탄해서다. 장기금리는 성장의 함수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두 번째, 텀 프리미엄이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으려면 가까운 미래에 경기 침체가 와야 시장이 이걸 용인할 수 있는데 그럴 줄 알았던 시장이 너무나 탄탄했다. 근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음으로 시장이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기금리가 못 내리니 장기금리가
올라갔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국제 공급이 너무 많았다.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네 번째,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해 인플레가 낮아졌지만 세상은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공급망 붕괴됐고 더 이상 안락하게 누릴 저인플레 시대가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 인플레가 올라가니 장기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월걸업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일단 장기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여러 변수에 의해서 또 단기 출렁거림에 의해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장기물금리가 또 5%까지 넘은 이 마당에 풀로 숏배팅 하겠다 이러지는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